이번 강의는 직업상담의 개념 중에서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2절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에서 이제 윌리엄슨의 진단 내용 4가지, 그 다음에 보딘의 5가지 문제 범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나오지만 이제 크라이티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네, 직업상담의 이제 문제 유형,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가 어느 문제에 속해 있는지 이것들 좀 범주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윌리엄슨이 이야기하는 네 가지 범주. 그래서 윌리엄슨이 이제 4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무결정. 무결정. 첫 번째, 무결정. 두 번째가 불확실한 선택 또는 미결정, 확신 없는 결정. 미결정. 세 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결정. 네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죠. 무미, 불현. 그래서 무미, 불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무결정. 우리가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결정.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경우. 확신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성과 동떨어진, 적성과 이제 동떨어진, 그래서 충분한 적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이제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미불현 이렇게 4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딘은 어떻게 이제 이 5가지를 분류했을까? 그래서 문제 유형 5가지. 그래서 윌리엄슨이 4가지 범주로 나눴던 것과 보딘이 5가지로 나눈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의존성. 의존성. 첫 번째가 의존성.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성. 두 번째가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의 부족.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아의 갈등. 자아의 갈등. 그래서 이러한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갈등의 유형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진로 선택에 따른 어떤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 이런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의 불안. 다섯 번째는 문제 없음. 문제 없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확신이 부족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후에 단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지지나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근거 또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보딘이 생각했을 때, 보딘이 이제 직업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이러한 유형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성, 자신이 책임지기 어려움, 정보의 부족,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부족한 것이죠. 직업 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한. 자아 갈등, 이제 선택의 어려움, 그렇죠?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어떠한 자아 갈등들이 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불안들은 주로 이제 자기 또는 타인, 내 기대가 이제 다른 경우가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하고 타인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자신은 이제 어떠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한 직업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떠한 충분한 지위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갖게 되겠다. 그래서 5가지 이제 문제 유형들 내용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암기법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의 확신 부족으로 갈등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정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보의 확신 부족으로, 정보의 확신 부족으로 갈등과 불안이 생긴다. 갈등과 불안. 정보의 확신 불안. 여기 이제 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보의 확신 부족으로, 그죠? 갈등과 불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보딘이 이야기하는 문제 유형들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크라이티스가 이야기하는 크라이티스가 이야기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총 이제 7가지가 된다. 7가지 3개의 유형으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적응성. 그 다음에 2번째가 결정성. 3번째가 이제 현실성이다. 이러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문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적응성에 2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적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느냐, 부적응. 그래서 적응하느냐, 부적응하느냐, 이 내용은 결국에 이제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느냐, 부적응형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고, 결정성에도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잘 결정하고 있느냐, 그죠? 의사결정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재다능, 너무 가능성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유부단. 우유부단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이러한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격적인 어려움. 결정에 있어서 이제 성격적으로 무엇을 딱 하나 설정하기가 어렵다. 현실성에 이제 3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실성, 비현실형.
비현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는 경우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는 경우. 흥미만 있고 적성이 없으면, 그죠? 적성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직업 세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적성이 있어야지만, 흥미도 있고 적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적응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네, 불충족형. 흥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적성도 있는데 너무 낮은, 낮은 수준의 직업. 이 내담자의 적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낮은 수준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충족하기, 만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압형.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경우. 적성은 있어서 이제 직업을 선택했는데 흥미가 없어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각자 학자들이 보기에 이렇다라는 거. 내용들을 보시고 윌리엄슨 4가지, 보딘 5가지, 보딘은 5가지,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는 7가지다.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브레이필드가 이야기하는 직업정보 기능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기능 3번에 브레이필드가 이야기하는 직업정보 기능 3가지. 첫 번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보 제공. 그래서 이 직업정보를 분류해가지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직업정보 기능을 분류하는 직업정보 기능을 직업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단선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기능은 재조정 기능이다. 재조정. 그래서 이 직업 정보를 주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떠한 그 내용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재조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동기화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 제공, 재조정, 그리고 동기화 이렇게 세 가지 브레이필드가 이야기하는 직업 정보의 목적, 직업 정보 제공의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직업 상담의 개념 내용들, 1번 챕터들, 첫 번째 챕터 내용들 좀 모두 살펴보았고, 챕터 2번, 그죠? 기초 상담 이론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서 내용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기초 상담 이론입니다. 제1절 상담 이론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정신분석 상담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내용이 이제 역전이가 되겠고, 2번이 이제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3번이 이제 저항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 이제 전체적으로 의미들을 좀 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전이와 관련된 내용, 의미와 해결책. 우선은 이제 역전이 이전에 전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담자 과거의 경험, 해결되지 않은 경험이 되겠죠. 주로 이제 어떤 그 무의식적인 소망
또는 갈등. 네. 이 과거의 경험은 주로 이제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갈등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전이를 시키느냐. 상담자, 분석가 또는 치료자, 상담자에게 재현이라고 하는 거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 경험이 상담자에게 재현되는 것이 바로 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상담자를 아버지처럼 여겨서, 그것은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이 되겠죠. 아버지처럼 여겨서 굉장히 이제 위축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은 이제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역전이는 무엇일 것인가? 역전이는 무슨 내용인가?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상담자의 어떤 그런 과거 경험을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재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역전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감정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고 현실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전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좀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해결책은 첫 번째로 자기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기 분석. 자기를 이해하는 것.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성찰을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슈퍼비전 또는 교육 또는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상담자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내담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에 대해서 이 전이가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이, 그죠?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재현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투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투사적인 과정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심에 지나치게 동일시되면 상담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성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전이는 첫 번째 원인. 첫 번째로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그 정신분석적인 치료 과정의 일부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이들이 나타나야지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 전이들을 해소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통찰을 얻게 되겠고, 무의식적인 어떤 그 소망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러한 전이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전이를 이해하고 무의식적인 자료 또는 이제 방어 기제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명료화하고 직면하고 해석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훈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이러한 치료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적
자료를 명료화하고 그리고 직면하고 세 번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해석. 그래서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의식화시키는 것이죠. 해석을 통해서 의식화. 요것은 이제 바로 통찰이다. 이런 통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습이 되겠죠. 통찰 과정의 반복. 이러한 훈습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담자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이 내담자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